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어 재무제표 분석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해석을 하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재무제표 분석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 분석하는 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하나투어 검색하면 이렇게 하나투어에서 올린 여러가지 공시들이 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분기 보고서 또는 반기 보고서가 되겠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는 2018년 9월 분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보고서는 지금 여기 연결 재무제표라고 왼쪽에 나와 있죠.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되고요.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투어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자산 총계, 부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HTS나 모바일 주식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두 번째, 바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봐야 될 영업수익,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다 잘 알고 있죠. 영업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순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기본 주당 순이익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당 순이익이 EPS고요.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모든 걸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고점 128,000원, 자, 2018년 4월 128,000원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55,000원, 56,000원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토막 이상 났다가 지금 주가 상황 68,8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반 정도 떨어져서 회복 못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박스권을 일단 뚫으면 강한 상승 나올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인가 한번 좀 이따 이야기해보고 일단 재무제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 2016년 지금 주가가 바닥치고 있는 이 시기,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바닥을 쳤습니다.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바닥을 쳤는데요. 작년 3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2018년 3분기는 어떠냐?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지금 6,340억인데 작년에 보니까 5,800억이었죠. 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약 한 10% 정도 누적 매출액은 높습니다. 자, 그러면 YOY로 친다면은 10% 정도, 그러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10% 정도, 주가도 작년보다 10% 정도 높아야 되는데 주가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2018년 초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 영업 수익은 이제 3개월 동안 영업 수익은 1,010억, 2,080억,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 없다고 봐야겠고요. 자, 영업 비용 면에서 지금 2,000억, 1,900억. 자, 비용이 좀 더 많이 지출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51억 정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작년에는 지금 89억 7천만 원, 약 9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지금 YOY로 봤을 때 거의 반토막 수준, 마이너스 한 40% 정도 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40% 정도 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자,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죠. 자,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지금 53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작년에 보니까 37억이었죠. 자, 53억, 37억, 한 50% 정도 늘어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지금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이익은 50% 정도 늘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투어의 주가 하락이 지금 단순히 실적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PS 확인해 보니까 지금 3분기 동안 403원이고 지금 3분기까지 누적 1169원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3분기까지 누적이 615원이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투어 주가는 올라야 정상인데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결 현금 흐름표. 자, 그러면 실제로 현금이 잘 융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보니까 지금 3분기까지 적자로 25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해 보니까 잘 벌은 걸로 확인됐는데 실제로 현금 흐름을 보니까 적자란 말이에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괴리가 있다는 말은 뒤로 돈이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실제로 현금이 없고 오히려 빚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작년 3분기의 경우에는 약 410억 정도 현금이 쌓여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어디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지금 많이 빵꾸가 난다는 거는 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파악하느냐? 바로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항상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하나하나 찾아볼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컨트롤 F로 현금 흐름을 쳐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야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쌓아놨는데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되면은 어디 뒷구멍으로 돈이 샌다는 겁니다. 자, 전 분기하고 이제 2분기가 되겠죠. 2분기와 그 다음에 지금 3분기 비교한 표입니다. 자, 그런데 웹투어는 돈을 잘 벌었어요. 월디스 투어, 그 다음에 하나투어 재팬, 면세점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자, 면세점에서 지금 얼마가 적자가 나고 있어? 70억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하나투어 재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재팬과 일단 면세점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나투어 재팬 같은 경우는 전분기에는 지금 122억이 흑자가 났어요. 면세점은 100억 정도 적자가 났었고, 근데 면세점의 경우에는 적자폭이 감소했고, 지금 하나투어 재팬 같은 경우에는 120억 흑자가 나다가 지금 27억 적자, 그러니까 약 마이너스 150억 정도가 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죠? 네, 당기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났던 것 같은데, 자, 당기순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지금 적자가 났다. 그래서 3분기의 경우 하나투어 재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하나투어 재팬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 분기에만 615억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당장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하나투어 재팬이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연결 재무제표로 돌아왔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지금 적자가 약 250억 정도가 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 대조적이죠. 자, 그래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마이너스 약 40% 정도 났다는 거.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당기 순이익이 50억 정도 났다는 것. 작년에는 37억에 비해서 약 50% 정도 증가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EPS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10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투어의 주가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기업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사업의 내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럼 하나투어가 어디서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다음에 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사업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 뭐 읽어보면 좋겠지만 쭉 내려와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하나투어의 매출 구조입니다. 자, 매출 현황에 대한 내용이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여행 알선 서비스라고 해서 자, 하나투어의 자회사들이 쭉 나와 있고, 이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가, 5,900억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3분기까지. 자, 그래서 하나투어 그룹 전체에서 76.97%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지금 3분기까지 전체 비중에서 76.58%였고 매출액은 4,665억이었습니다. 자, 근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에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 조금 더 가보면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죠. 매년 지금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3분기까지 5천억이라는 말은 분기당 약 1,700억 정도를 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1,700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700억을 더하면 6,7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작년 전체가 6,500억이었다면 올해는 1,700억이었다. 그리고 올해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것을 한번 감안을 해보면은 올해의 매출액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매출 부분은 작년보다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EPS도 아까 전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투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뭐 광고 대행, 전자상거래, 출판, 운수업, 여행 정보 등등 하고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 자, 그렇지만 매출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다들 그냥 약소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면세점이라고 해서 매출이 지금 11% 차지하고 있죠. 자, 총 매출은 지금까지 744억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는 자, 매출이 70억이었죠.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40억 정도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작년 전체가 912억이었습니다. 자, 912억 아마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나투어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금을 결제할 때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하는 시기에 환율에 따라서 회사 자체의 손익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 지금 사업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바로 환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위험이라는 항목이 있죠. 환위험이라는 말은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이 매출액이 얼만큼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US 달러, 그 다음에 유로, 엔화 등등이 있는데, 5% 환율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뭡니까? JPY죠. 일본 엔화가 5% 상승할 때 하나투어의 경우 지금 290억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다시 말해서 엔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라는 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5%면은 예를 들면은 뭐 1,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가 50원만 올라가도 하나투어는 30억 정도를 앉아서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 물론 반대로 엔화가 떨어질 때는 30억 정도가 수익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손익폭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엔화의 어떤 움직임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엔화와 하나투어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N1 환율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 봉 차트가 바로 N1 환율 차트인데요. 빨간 선이 지금 하나투어
주가 차트입니다. 자, 엔화가 하락할 때 이렇게 반등하면서 올라왔죠. 자, 주가가 올라왔고 엔화가 횡보할 때는 하나투어 주가도 뭐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는 듯 하다가 2017년 11월 자, 엔화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하나투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그 다음에 엔화가 오를 때도 뭐 변동폭은 있었지만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엔화가 지금 1000원대에 고정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 뒤로는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완벽하게 뭐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엔화가 떨어질 때는 하나투어의 주가가 상승한다. 자, 엔화가 이렇게 떨어질 때 하나투어의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하나투어의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 엔화가 좀 올랐다가 지금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하나투어 주가에도 좀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인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는다면 지금 바로 엔화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까 전에 확인해 봤듯이 하나투어 재팬이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한번 또 살펴본 게 있는데요. 하나투어를 통해서 나가는 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 출국자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서 하나투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분기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고요. 회사마다 어떤 점을 포인트로 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되는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 그 다음에 여행업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여행 수송객, 그 다음에 여행업 매출 증가 추이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투어의 주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바로는 지금 EPS는 전년비 100% 정도 상승했다. 자,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전년비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서류상으로는 돈을 번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많이 썼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EPS나 다른 요소들로 봤을 때는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